자, 나니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페이퍼 파워. 페이퍼 파워 김용섭 지은 이 책 아마 나온 지는 오래됐을 거예요. 제가 산지는 이제 오래됐는데 읽은 거는 이제 이게 2009년에 나온 책이네요. 2009년. 이제 저기 읽은 지는 이제 사놓고 한참 뒀다가 읽었는데, 지금 페이퍼 파워 밑에 이제 미래를 바꾸는 종이 한 장의 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쉽게 얘기해서 사회생활 할 때 내가 논리를 전개하고 글을 잘 쓴다는 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웅변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페이퍼 파워니까 내가 쓴 페이퍼가 어떠한 힘을 갖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이제 정리한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페이퍼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뭐 그런저런 사례들을 이제 담아놓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봐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포인트는 결국 그러면 페이퍼를 잘 쓰기 위해서는 결국 독서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역시 독서의 중요성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이퍼를 잘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뭐 발췌한 거를 몇 가지 읽어보면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쉬워진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발췌한 거 몇 가지 발췌한 거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챕터는 조선의 최고 정치인과 최다 저술가는 동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어쨌든 글을 많이 쓴 그 사람이 최고의 정치인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다산 정약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췌한 부분은, 다산은 18년의 유배의 기간 동안 많은 책을 썼는데, 저술 작업을 하며 그가 늘 품었던 말은 한 사람만이라도 이 책의 값어치를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였다고 한다. 492권의 책은 이렇게 하나하나 저술되었고, 엄청나죠. 492권. 그 가치는 조선시대의 한 사람이 아닌 현재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높다. 책이 가지는 힘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기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정약용의 저술은 페이퍼 파워의 전형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쭉 있다가 또 뒤에 부분 조금 발췌한 게 더 있는데요. 역시 정약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문 수용에 있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던 다산은 청나라나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국가의 개혁과 실용주의를 지향했는데 덕분에 18년의 유배 생활도 겪는 등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다산 저술의 대부분이 그 시기에 쓰인 것을 생각해보면 그의 유배가 역사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이자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정약용의 힘은 바로 페이퍼 파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저술은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 활용 가치가 높다. 만약 그가 책을 쓰지 않고 유배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약용은 물론 실학집대성이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업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한테 이 내용들이 쭉 들어와서 사실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왜 사마천의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마천의 사기도 궁형인가요? 그 이제 남자의 어떠한 그 마치 그 내시 만들듯이 그거를 떼어냄으로써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마천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당한 이제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제약 조건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떠한 어마어마한 역사서를 써냄으로써 어마어마한 역사서를 써내는 어떠한 원동력으로 발휘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다산 정약용도 글을 언제 많이 썼다?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는 대체적으로 내면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끔 발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배 사마천의 어떠한 신체적 형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기 머릿속에서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몸속에서의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다? 글을 쓰는 것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마어마한 좋은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페이퍼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마천은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다산이 유배지에 가 있지 않았다면, 그냥 마음껏 활발하게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그러면 이런 명작들을 페이퍼를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에게 지금도 영감을 전해주는 그러한 페이퍼를 과연 남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이 글쓴이도 역사적인 어떠한 역사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산의 유배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어쨌든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우연을 운명이라고 표현을 바꾸게 되죠. 정말 운명적으로 다산의 어떠한 유배지 생활은 그로 하여금 좋은 글을 쓰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조성되었고, 환경이 꼭 좋게 조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말고는 딴 거 할 게 없게끔 딱 갇혀버리면,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환경이 조성되어진 거죠. 그러한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환경적 고통 속에서 다산이 토해낸 이 글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철학이 되어 있다, 아이디어가 되어 있고, 그러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런 어떠한 우연한, 그런데 뭔가가 내가 이제 내 안의 에너지를 막 활동함으로써 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약되는 환경 속에서 뭔가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글을 쓰고자 한다면 사실 나 스스로를, 그러한 에너지를 조금 글 쓰는 쪽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어떠한 자제력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때로는 그 자제력이 아예 이런 강제적인 어떠한 유배지 생활, 이런 느낌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딱 그렇게 잡혀버리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은 글을 써냄으로써 더 역사적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페이퍼 파워가 중요하다면은 페이퍼를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마치 유배지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애벌레가 번데기로 자기를 감싼 다음에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번데기로 나를 감싸는 그러한 좀 답답한 순간을 견뎌내는 그러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좋은 글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확실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췌한 부분.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공병호 소장은 그의 책 핵심만 골라 읽는 실용독서의 기술에서 앞으로 개인의 브랜드가 점점 중요해지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경험을 포장하여 책을 내는 것처럼 효과 있는 일도 드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스스로가 브랜드가 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바로 자신의 전문성이자 경험이라는 말이다. 이거는 이 공병호 소장, 당시 이 소장께서 굉장히 예측을 잘했죠. 개인 브랜드가 중요해지는데, 개인 브랜드가 중요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의 경험을 담아내는 그러한 페이퍼를 적어내는 것은 엄청난 홍보 효과와 그 밖에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었다라는 것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발췌.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정훈이라는 분이 쓴 글을 여기에 인용한 건데,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좀 와닿았어요. 유명한 철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다. 내 언어의 한계를 늘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것이다.
태고적부터 전해 내려온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글재주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 자, 사실상 우리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일을 해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잘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페이퍼 파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거는 이 글 쓰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말 잘하는 게 그저 그냥 우스갯소리 잘하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명하신 교수님이 어떠한 강의를 하거나 말씀하실 때는 선택하는 어휘 선택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는 곳에서 나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거나 느낄 수가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멋진 말을 했잖아요. 지금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즉 다시 말해서 내 머릿속에 수많은 이때 한국인이니까 우리는 한국어 어휘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표현도 풍부하고 상상력도 풍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 언어의 확장을 통해서 내 세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내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책 페이퍼 파워 글 쓰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찌든 우리의 어떠한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텍스트를 읽어냄으로써 내 언어를 보강하고 그럼으로써 내 세계를 확장시켜내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의 어떠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